이제 곧 추석 연휴입니다. 전면 등교가 될 듯 하면서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유지되는 터라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기를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어쨌든 2학기는 시작했고 2학기가 시작되어 아이들이 싫어하는 또는 좋아하는 수학 수업도 시작되었죠. 저희 학교 기준으로 2학기를 시작한 지 이제 4주째. 제가 느끼는 것은 첫째, 아이들이 오니 이렇게 학교가 밝고 환하구나. 그리고 둘째, 아이고 이 친구들 1학기 때 배운 거 다 까먹었구나. 오늘과 다음에 걸쳐 각각의 학년에서 이맘때 다시 되살려야 하는, 이대로 모르는 채로 넘어가면 곤란한 수학 개념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되살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녀들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다시 점검하면 문제집 한 장 또는 1학기 수학책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년까지 방치하면 결손은 누적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수학 성적은 하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3, 4학년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3학년 1학기에서 2학기 초반까지의 수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곱셈 계산을 막힘없이 계산하는 것, 그리고 분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한 것을 제때 메우지 못해 5, 6학년까지 고전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36 곱하기 8, 27 곱하기 62, 이런 간단한 문제로 3학년 자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 개 있다면 평면도형 단원도 복습을 권합니다. 각, 직각,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걸 우리 아이가 모를 리가 없는데? 하지만 대충 네모 모양으로 생긴 사각형을 보고 이것을 직사각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각 도형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직사각형이 뭘까요? 네 각이 모두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렇다면 정사각형은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으로 같고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도형입니다. 이런 간단한 개념들을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아나간 것이 4학년에 올라가서 평행사변형, 마름모, 사다리꼴, 이 시리즈를 배울 때에도 든든한 받침대가 되고 5학년 때 넓이를 구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4학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4학년 1학기를 맞던 시절 1학기 말과 2학기 초에 했던 생각이 두 가지. 아이들이 큰 수를 잇는 것을 생각보다 어려워하는구나. 이것과 나눗셈의 기초를 정말 잘 쌓아야 하는구나. 이것이었습니다. 1만 억 조를 4자리씩 끊어서 수를 잇는 기본을 연습해도 아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큰 단위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큰 수를 잇는 것이 이 단원에 나오고 또 한동안 나오지가 않아서 나중에 5, 6학년 때 불쑥불쑥 넓이나 부피로 큰 단위가 튀어나왔을 때 큰 수 읽는 방법을 잊어서 고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4자리씩 끊어 읽는 1만 억조,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나눗셈, 구구단과 곱셈으로 충분히 수에 대한 감각을 쌓아오지 않은 친구들은 이 단원, 나눗셈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49 나누기 6이 뭐가 어려울까 싶지만 49 안에 6이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곱셈 구구가 아주 능숙하고 발빠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답을 찾아내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게 가령 384 나누기 25로 진화하면? 네, 역시 그렇듯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자녀라면 구구단부터 다시 확인하고 곱셈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수학 교과서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어디 있겠냐만 철저하게 3, 4학년보다 상위 학년에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평면도형의 이동, 예각, 직각, 둔각, 이런 것들도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만약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5, 6학년에 가서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잠시 복습하면 메울 수가 있는데, 오늘 언급한 내용들은 결손이 생긴다면 고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의 수학 시간이 무척 괴로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5, 6학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